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드디어 시장이 두 가지 산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12월에 빅 이벤트였던 FOMC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이 발표가 된 건데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파월의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시장이 모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점도표를 보니까 지난 9월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내년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기조를 내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에 점이 찍힌 건데요. 결국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산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의 실적이 약간은 돌뿌리가 생기면서 발이 살짝은 걸리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오라클의 주가가 시간외에서 11%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약간은 발목을 잡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정규장의 흐름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인데 7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18일에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계속해서 시장은 증명해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우리 시장에 나쁠 것은 없지만 아주 시원하게 방향성을 위쪽으로 자리를 잡을 만한 것도 없다는 느낌도 들어서 살짝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연말에 항상 오는 우리의 산타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곳에 집중하면서 투자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굉장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어쨌든 큰 호재로 시장에 반영하지 못했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전고점을 시장은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8% 오르면서 4,15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더욱더 흐름이 좋습니다. 94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요. 코스피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금융투자 중심입니다. 금융투자가 2,974억 원 코스피에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코스피에서 나쁘지 않고요. 또 외국인도 살짝 매수로 돌아선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가운데 개인만이 차익 실현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오르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코스피에서는 662종목이 오르고 있고 하락은 214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083종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도 4원가량 급락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체크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하영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하영입니다. 정말 연말에 산타가 오는 걸까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연준 내부에 이견과 파월 의장이 물가와 고용 둔화를 언급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요. 다만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금리 인하에 우리 시장 역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장중 고점 4,170선 부근인데요. 현재 0.57% 상승한 4,1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69% 상승한 9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매수했던 외국인도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 700억 넘게, 기관 3천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4천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홀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홀로 491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오전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일동제약입니다. 그동안 바이오주가 실적 부진과 기술 리스트에 대한 우려로 살짝 주춤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금리 인하 발표로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 바이오주가 항상 먼저 반응을 하는데요. 오늘 역시 금리 인하 소식에 바이오주 훨훨 나는 모습입니다. 일동제약은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9.54% 상승한 38,8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자로 화이자가 3조 원 규모로 중국 기술 이전 계약, 먹는 비만약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 중에 비만 치료제 시장, 일동제약 흐름 좋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로봇주가 경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미국이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침과 함께 우리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조약을 목표로 국내 팹리스 산업을 현재 10배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죠. 이에 로봇주, 반도체주 모두 상승 랠리를 타고 있는데요. 또 LG전자가 내년 실적 확대 요인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꼽았는데요. 이어 로보스타, 로보티즈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로보티즈 5.46% 상승한 29만 9,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일진전기입니다.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금리 인하 결정에 단기 국채를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전력망 강화와 전력기기 수요로 투심이 강하게 자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력망 투자 확대는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 사이클이라면서 변압기와 초고압 전선을 동시에 보유한 일진전기는 핵심 수혜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일진전기 9.87% 상승한 6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금산 분리 정책 완화와 반도체 특별법 등 살펴볼 이슈가 너무 많은데요. 계속해서 저희 경제맥과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하영이었습니다. 네, 12월 11일 오전 11시 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김정철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방송 매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뵈서요. 네. 그렇죠. 실제로 보는 거는 좀 오랜만에 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FOMC가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쨌든 지수가 조금 더 상방을 열어줄 거라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르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이 분위기 속에서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장이 오늘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잘 가는 것보다는 오늘 또 선물옵션 동시반기일이라 마지막까지 긴장은 놓칠 수 없다. 다만 선물옵션 동시반기일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런 거 좀 되게 잘 맞추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파생 상품 분석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12월 선물옵션 동시반기일은 전통적으로 매수 우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네. 배당 받을 때 주식을 언제 사느냐? 이날 말고 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량으로 물량이 쏟아지는 때는 이때고 네. 그럼 대량으로 살 수 있는 때는 또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물량 때문에라도 괜찮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또 이익이 좋았잖아요. 네. 올해 또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만 어떤 거 생각하셔야 되냐면 올해 이익이 많았고 배당을 많이 받을 만한 곳에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종목들이 과연 매수세가 들어올 건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종목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투자금 때문에 이익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럼 배당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매수가 안 들어올 건데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사실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다른 데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환율이 좀 중요했었는데 저는 이제 환율을 좀 많이 중요하게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결국은 달러가 약세를 만든다는 얘기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워낙 강세가 돼야 되는데 오늘 환율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지금 겨우 한 2원 떨어졌는데요. 이거 못해도 한 지금 10원은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여전히 현재 환율 수급 자체가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적인 측면만 보시면 안 되고 다른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익이 났을 경우 이익을 한국으로 좀 가져오지 않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성악개미 분들이 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미국 주식이에요. 예.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반대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열심히 투자한다. 미국이 더 안 좋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올해 내내 안 좋았잖아요. 올해 더 좋았지만 국내보다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좋지 않은 거다. 근데 개인 투자에 만약에 돌아온다. 네. 그때가 국내 증시가 좀 키 맞춘 타이밍. 어. 그렇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시장은 좀 되게 쉽습니다. 좀 명확하고 쉽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연말에 산타가 어디냐 자꾸 물어보는데 아니 산타는 진짜 왔어요. 미리 와 있었어요. 미리. 어디서 올해 기다리고 10월에 있던 와 거죠? 있었어요. 아, 10월에.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니에요? 10월에 네. 와서 우리나라를 투어하다가 11월에 잠깐 좀 쉬고 계시다가 아. 다시 12월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니까 네. 여러분 산타 왔으니까 너 뭐 산타가 또 올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보다는 산타가 올 거다. 왔다 이미. 다만 네. 이 산타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오느냐 안 오느냐는 이제 BOJ에 좀 달렸습니다. BOJ가 네. 19일 날이거든요. 네. 19일 날인데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반응,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근데 별거는 없는데 시장 반응이 중요해요. 그렇죠. 시장 반응이 그 하루 이틀의 반응이 어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은 투자 전략 사람들 크게 무리 없는 증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산타가 오긴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디서 선물을 줄 것인가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맥점으로 가서 우리 조금 더 시장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점 컷보다 QE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금리 인하할 것이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국채를 매입을 재개한 것은 최근 반복이 된 이 단기 자금을 조금 더 유동성을 주는 것, 경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시장 전반을 어떻게 로드맵을 그려가야 할지 오늘 도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이후에 양적 완화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그 피부가 좋지 않아요. 좀 피부가요? 피곤합니다. 아, 왜냐면 내내 보고 있었어요. 아, 보고 밤새요. 있었다가 네네. 제가 분봉 흐름까지 다 보고 있었거든요. FOMC 네. 끝나고 나서 파월 기자회견.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너무 땡겨주지 마시고 네네. 예, 사실 어제 저 보톡스 하는데 맞았어요. 보톡스요. 어디다 맞으셨어요? 요좀 이마 쪽에. 이마 쪽에요. 빨긋빨긋하시네요. 네. 맞았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시장을 보면서 지금 뭘 생각했냐면요.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시면 어제 나스닥이 좀 밀렸었어요. 네. 밀렸다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딱 나오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돌렸거든요. 그때부터 싹 돌린 차트예요, 이게. 근데 어느 때 돌렸느냐? 네. 기준금리 인하 때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QE를 계속한다. 그다음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첫 번째 이 포인트 올라올 때는 뭐였냐면 기준금리 인상할 생각은 별로 없다. 예. 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올라올 때는 뭐냐면 QE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쭉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QE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기준금리는 이제 인하는 하는데 내년에 기준금리 한 번밖에 인하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의 뉘앙스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시장 기대하는 거는 2번, 3번이었어요. 그래도 2번인 정도는 하겠지. 아니야. 좀 시장 좀 안 좋으면 3번까지도 가능해. 뭐 이렇게 했다가 한 번으로 이제 줄여놓은 이유도 있고 줄여놓은 이유 자체는 어차피 미 연준 의장이 내년에 이제 바뀌는데 바뀔 때 사실 바뀐 사람하고 또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하고 쭉 돌려보면은 사실 파월 의장의 의견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FOMC 회의 내 분위기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지금 예를 들어 한 번 하겠다, 3번 하겠다, 2번 하겠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바뀌는데 사람 바뀌면 끝난 거지 뭐. 그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인상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인상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미리 던져놓은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물가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단히 높은데 미리라도 이렇게 얘기해놔야지. 안 그러면 시장이 미리 조정받기 때문에 그러면 좀 크게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면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물가 지표를 거의 뭐 꽁꽁 숨기고 있어요. 네. 꽁꽁 숨기다기보다는 지금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한 4달째, 지금 4달째요. PCE 물가지표랑 CPI 물가지표가 그중에 2달은 셧다운이었고 4달, 5달 동안 좀 예상치하고 정확히 맞아요.
거의 안 물가는 만지면 사실, 나올 수 네. 없는 수치예요. 미국의 물가가 사실 많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느끼는. 올랐어요. 네. 제 주변에 미국에 사는 친구들은 이제 한국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너무 올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물가 지표는 정확히 컨센서스하고 정확히 맞습니다. 항상. 이거는 만지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 만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물가 지표를 그때 이제 조금 높게 나와서 발표했다가 그 담당 공무원이 네. 직위해제됐어요. 오. 트럼프 대통령이 직위해제 시켜버렸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물가가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유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가를 보시면 WTI만 볼게요. WTI로 보시면은 WTI가 지금 계속 밑으로 내리꽂고 있죠. 내리꽂고 있습니다. 내리꽂고 있는데 이제 유가를 잡으면 사실 물가가 많이 안 오르게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화 부분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베네수엘라를 괜히 때리려고 하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예요. 근데 다만 베네수엘라 석유는 초중질유라 그래가지고 이게 액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액체와 고체 중간 형태, 끈적끈적하게 있죠.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제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매장량은 전 세계 최고예요.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지도 꺼내야 되나? 지도는 꺼내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근데 네, 감사해요. 네.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네. 가이아나가 있어, 가이아나. 이 가이아나 앞바다에 네. 가이아나 앞바다에 전 세계 단일 매장량으로는 석유 최대 매장량이 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석유는 유한한 자원이 맞습니까? 이거 파도 왜 맨날 나오죠? 여튼 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영토 살짝 넘어왔는데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네.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화가 나는 거죠. 야 그거 가이아나 유전 다 미국 회사들이 개발하거든요. 아하. 미국 공화당 네. 공화당 지지 기반 그 석유 회사들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일단 트럼프 머릿속에는 내년 중간 선거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가장 중간 선거 가장 최악의 수가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죠. 바이든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좋다가 어디서 묻었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유가 오르니까 미국 주유소에 바이든 대통령 조롱하는 막 피켓 걸려 있고 막 그래요. 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주유소 기름 타고 저한테 보내줘서 사진 찍어. 네.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런 정보들이 아주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튼간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가 유가 잡기 위해서는 최대한 유가 잡으려고 노력할 거다. 그러면 시장은 당분간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속는 지표도 좀 속아주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속아주자. 일단은 속아주자. 시장은 좋아할 것이니까. 잘 예. 속아주고 잘 즐기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이 뉴욕 시장이 조금 걱정하는 것이 CPI도 발표가 예정돼 있고 또 그리고 고용도 1월까지 11월 고용과 CPI를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두 가지가 무너지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래도 경고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계신 거죠. 일단 고용 지표는요 다음 주에 네.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고용 지표가 원래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인데 네. 이게 셧다운 때문에 밀었는데 맞아요. 셧다운 때문에 밀린 건지 만지려고 밀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월시저널의 기사나 뭐 이런 거 보면 만지려고 밀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16일 날 발표거든요. 16일 날 발표니까 그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요 정도로 밀었다? 요즘은 이제 밀었으면 좀 이게 안 좋게 나와서 밀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퍼펙트하게 만지려고 숫자를 퍼펙트하게 조정해 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16일 날 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미 연준에서 한두 번씩 들어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결국 투표에서 2명은 그걸 반대했거든요. 네. 2명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라기보다는 2명은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했고 1명은 반대고 그렇게 이제 표가 한 3표 정도 나갔기 때문에 먼저 50bp와 2명은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이제 노이즈는 있다.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이제 조절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또 바로 또 오늘부터 미 연준 위원들 말할 수 있거든요. 입이 네. 2주 동안 잠겨 있었는데 네. 저 블랙아웃 기간이라. 근데 이제 막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 말할 때 한두 번씩 밀리는 거지.
그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FOMC라는 큰 산을 넘어섰는데 이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잠시 흔들림이 있을 것이나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이야기까지 큰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관련주 얘기 안 했네. 기준금리 인하 관련주. 네, 기준금리 인하 관련주가 있어요. 인하 관련주가 네. 이제 기준금리 인하 관련주라고 좀 보기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QR 코드가 또 이쁘게 있잖아요. 제 QR 코드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르지 정확하게 않습니까? 붙지는 않은데요. 네. 어떻게 들어오시잖아요. 네. 들어오시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냐? 로봇 제약바이오 미다. 그냥 뭐 아침에 그냥 저는 시장 이제 물론 봤어요. 밤새 네, 네. 봤는데 잠시 잤어요. 저도 사람이라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시간 자다가 다시 7시에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냥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로봇 제약바이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까지 다 찍어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데 로보티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인데 로보티즈. 네. 자, 오늘 로보티즈가 야 이게 30만 원만 가면 뭐가 걸리네요. 제가 제 목표가가 33만 원이에요. 넘어설 것이라고 목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좋으면 왜냐면 아니, 너무 30만 원에서 계속 꼬리 33만 달거든요. 원인데 32만 500원 갔다가 네. 여기 오늘은 또 31만 5,500원까지 갔는데 30만 원 일단 돌파한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처음 공개한 게 9월 1일 처음 공개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공개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개했는데 9월 1일 8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쭉 끌고 왔어요. 근데 이때쯤 됐을 때 사람들이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매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밀렸죠. 밀려서 다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 치더라고요. 고통 받으셨겠네요. 아니 네. 수익률이 250% 수익냈다가 이게 너무- 다시 130%까지 수익을 절반을 토했으니 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날 만해요. 네, 하지만 화날 만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거든요. 그래 근데 네. 저는 부안해동하지 마라.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란하게 떠들지 마라. 우직하게 기다려라. 너무 요란 시끄럽긴 하세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30만 원 돌파하니까 네. 갑자기 이제 QR 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찬양 모드로 고맙습니다. 바뀌었어요. 찬양 모드로. 네. 갑자기 다행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갑자기 다들 제가 그 QR 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 중에 그 불교 단어 나 네 글자 그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실제 불교시냐고. 그래서 불교 신자래요. 네, 네. 근데 그분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이고. 크리스마스 로보티즈에 올라오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나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 그 걱정도 팔자다. 제가 이거 가격대 33만 나오잖아요. 타임을 딱 정해드릴게요. 로봇 타이밍이 언제냐? CES가 내년 1월 3일, 1월 6일이에요. CES 때 뭐 할 것 같아요? 로봇 말고 뭐 있어요? 로봇, 자율주행, AI 말고 뭐 있습니까? CES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2월에 테슬라 옵티머스 버전 3 나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칼을 갈고 있다가 드디어 오픈합니다. 내년 1분기에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마 주려고 해가지고 할 텐데 거기 나와요. 뭐 그때까지 봐야 되느냐? 저는 CES 때쯤 되면 33만 원 도착한다. 네, 그럼 매도하고 다른 거 보자. 그리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로봇 공략주 추가로 하나 더 공략 중입니다. 공략. 또 하나 공략 중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오늘 또 히든 종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되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여튼간에 복 받으신 겁니다. 산타 선물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QR코드. 여기 스캔하고 들어온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10초만 공들이면 돼요. 그 10초를 공 안 들여가지고 이걸 못 드시. 여러분 저희는요 수익률 100% 이하는요 수익률 취급도 안 해요. 저희 진짜 취급도 안 하거든요. 오늘 효성중공업은요 제가 지금 다시 70% 근처에 왔는데 네. 60% 근처에 왔는데 저희 수익률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랬어요. 역시 주식계의 불독. 예, 그쵸? 이런 물면 거는 놓지 않아 나는. 이런 네. 거는 우리의 수익률에 오히려 상당히 좀 뭐랄까요 모욕적이에요. 이런 게 수익이다라고. 내가 저희는 좀- 최소 3자리 안 가면 네.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못 이때 우리 끼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네. 반드시 여러분들 아래에 네. QR코드 스캔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익률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해서 극대화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로봇 생각보다 쪽에서 바이오를 내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좀 말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들어오시고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려고 했어요. 바이오로 자연스럽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들어오시면은 제약바이오도 또 오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전문가님. 근데 제약바이오를 네. 제가 그 집중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어.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네, 제가 심지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퀴즈도 냈어요. 어떤 퀴즈요? 그 제가 보고 있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해가지고 네. 땡땡땡땡 바이오. 땡땡. 이 앞을 맞추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시청자분들이 지금 장난 아니야. 근데 참고로 걸그룹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걸그룹의 대표곡을 넣었는데 그 노래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네. 우리 저는 시청자분들이 정말 또 연령이 그게 에이프릴 좀 바이오인데 있으신데. 네, 그럼 네. 에이프릴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많이 받은 건 아니에요. 많이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조정을 적당히 좀 받아줬는데 저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가격 부담은 없고 이격도 많이 줄였고 단기 도핑에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기술 수출했던 에보뮤이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돼 있는데 이게 지금 빅파마들이 서로 다 노리고 있습니다. 다 노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 빅파마들의 그 2035년까지 그 특허 약이 거의 다 만료돼요. 네. 빅파마가 지금 돈 벌어놓은 거 뭐 해야 되냐면 특허를 자기들이 출원하든지 아니면 특허약을 출원하든지 아니면 돼 있는 거 사야 돼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사고 있다 지금.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라인이고 저희가 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또 좋다고 하는 건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저희가 대웅제약 공략 중인데 참고로 제가 그 보톡스를 맞으려고 갔는데 네. 예, 보톡스가 이제 보톨륨 톡신입니다. 보톡스는 이제 거기서 나온 브랜드 네임이 보톡스인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맞으러 갔는데 제 대웅제약 거 맞으러 갔거든요. 네. 근데 대웅제약 게 없대요. 어떤 이유로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독일제, 아. 뭐 스웨덴제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웅제약을 공략하는 것과 어떤 근데 상관관계가 대웅제약이 있죠? 보톡스 네. 필러 관련이고 네. 중요한 건 이제 대웅제약 보톡스 필러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이제 네. 기존에 약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톡스 필러가 추가가 된 상태고 보톡스 필러 여러분 주로 언제 맞습니까? 언제 맞으신 거예요? 주로 겨울에 맞아요. 왜 겨울 맞으? 매출액이 훨씬 왜요? 좋습니다. 방학 때 매출액이 진짜 좋아요. 아. 방학 때 매출액이 기가 막히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겨울 때가 이제 성수기에 진입했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GLP-1 해가지고 패치형 비만당 매출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지금 일상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아름답게 매수하고 있죠. 아름답게.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냥 싹 쓸어 담는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주가는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많이 올라 보이지만 저희가 공략한 타이밍이 요 타이밍인데 네. 요 타이밍에서 여기까지 해서 10몇 프로밖에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만 밀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을 지금 이야기해 주셨어요. 대웅제약이랑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뭐 수익권이시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한 종목으로 좀 추려 주신다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뾰족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뾰족한 건 궁금한데요. 에이프릴 바이오 훨씬 뾰족하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네. ADC랑 이중항체 쪽은 제일 뾰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웅제약은 좀 안정적으로 가는 안정적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포트폴리오에서 하나에서 여러 개를 공략하고 있는데 네. 그걸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제약바이오 중에 좀 더 센 건 있습니다. 되게 정말 이제 거의 전사의 심장 가지면 충분히 네. 가능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전사의 심장을 가져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적당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얘기를 못하겠다. 이거 시총이 좀 작은가 봐요. 시총도 작고 네. 움직임이 최근 너무 빨라요. 그래서 어제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잖아요. 네. 이미 급등이에요. 근데 이미 네. 오늘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 드리면 꼭 그냥 제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매수하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네, 밀리면.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아래랑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그 종목들은 얘기는 드리는데 네. 공략을 할 때도 여러분 그 정해진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QR코드 스캔해서 전략을 좀 들어보시고 내용도 판단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뭔가 결정하시는데 종목 명만 나오면 무조건 다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막 급등 나간 종목을 못 가지고 나와요. 못 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FOMC가 끝나면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가 됐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쪽을 오늘 아침에 함께하는 공간에서 로봇, 바이오 이쪽을 짚어주셨는데 그 안에서 최선호주까지 우리 방송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매수가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들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하셔서 이런 이야기들 꼭 챙겨가시고요. 히든 종목까지 여기서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맥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치를 밑돈 실적에 다시 한번 시장에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11%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맛집도 웨이팅이 길면 화가 난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맛집 갔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면 먹기가 싫어져서 옆집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저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네. 네, 저는 이제 네. 사실 맛집을 끝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네. 역시. 기다리는 시간만큼 네. 기대감이 올라가죠. 아, 저는 근데 싫어요. 기다렸는데 네. 기대감을 이렇게까지 키우는 원래는 처음에 기다렸을 때는 요만큼의 기대감이었다면 네. 점점 기다리면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요. 오라클이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이거 주식하고 잘 연결된 얘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실제 맛집을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갔는데 적당히만 있으면 이제 화가 나죠. 근데 이건 제가 오늘 한 얘기가 아니고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오늘 제목의 리포트로 오늘 써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비유를 잘하나. 저는 이 애널리스트님이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이분 기자하셨어요. 네. 기자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말은 기가 막히게 이런 걸 잘 표현 잘 찾았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감동을 했다. 그래서 삼성증권 좀 얘기도 좀 언급도 해드리고 일단 샤라웃 하시는 건가요? 네. 샤라웃을 하시네요 갑자기. 여기서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맛집 웨이팅인데 오라클이 맛집인데 네. 이제 대표 맛집은 아니죠. 네, 그쵸? 그러니까 네. 맛집에 약간 2티어 정도 되는 맛집인데 2티어 따위가 이렇게 길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사실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하향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요만큼 하향했는데 시장의 기대는 이만한 거예요. AI 섹터 자체가 그렇죠. 좀 그런 그러니까 것 리드 같아요. 타임이 네.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라클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 실적 발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나쁘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음 브로드컴까지 가면은 상당히 브로드컴이 내일 잘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한번 반도체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라클이 지금 시간외가 마이너스 11% 10%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 그대로 미장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라클 때문에 밀려요. 그럴 이거, 것 같아요. 오늘. 예. 그럼 내일 이제 밀린 상태에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까지 그냥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으면 반도체는 일단 한번 조정을 준다. 근데 그 조정을 줄 때 우리가 한번 노리자.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나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관심이 좀 SK하이닉스 막 야 SK하이닉스 지금 미국에 주식 상장한데 막 ADR 상장한데 우해서 하지 마시고 좀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또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을 것 그래서 같아요. 네, 브로드컴은 잘 나올 것 그렇죠. 같아서 저는 이제 그걸 부식시키면서 한번 돌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괜찮아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신고가 근처입니다. 신고가 근처고요. 조금만 여기서 한 번만 딱 올라주면 바로 신고가예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아요. 거의 조금만 이제 SK하이닉스 한 이틀 정도 올라줘야 신고가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왜냐면 코스닥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요. 한 100포인트만 더 가면 또 신고가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연말 신고가 랠리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힘들고 마음 아프고 좀 짜증 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뭐 저 거짓말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테크인 얘기 들었다가 테크인 지금 쫙 밀렸어요. 예, 쫙 밀려가지고 다행히 좀 대응은 잘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면 다 뭐든지 수익 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 들었다가 손실 나서 추가한 다음에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다시 또 여기서 절반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가를 쭉 낮췄는데 지금 AI 반도체 그다음 소부장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의 장비사 관련주들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주가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장비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그 의미 있는 반등들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당장 보지 말자. 그러니까 현혹돼서 좀 보거나 그러지 말자.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네. 차라리 대장주 위주로. 대장. 그냥 차라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하는 게 더 낫다. 아,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차라리 지금 지수 상승세에 편승해서 ETF나 ETF 펀드나 펀드들이 수익률 때리려면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연말에 맞출 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지 지금은 그렇게 보는 건 좋지 않다. 다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근데 일단 삼성전기가 여러분 그 시총이 매우 큽니다. 20조가 넘어요. 20조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뭐 대형주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5일 이동평균선 붙이면 바로 매수할 만하다. 지금 삼성전기를 좀 보시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붙이면서 가고 있어요. MLCC 이슈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리기판도 있고 다 걸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로봇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로봇 안에 부품이요. 네. 삼성전기 아니면 뭐 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 1분기에 삼성전자 발표하는데 그러면 삼성전기 말고 누가 여기다가 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5일선 붙일 때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붙일 때 보자는 말씀이 IT 투톱 이외 삼성전기도 포함해서. 삼성전기까지 해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라클 급락에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를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차라리 뭐 소부장 이쪽보다는 지금 지수 상승에 편입을 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5일선에 붙을 때쯤 기회를 줄 때쯤 한번 붙어보는 게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언행 불일치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미국의 스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생각하시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이 최근에 전략 관련해서 네. 이제 미국이 이제 태평양 그다음에 전체 전략이랑 뭐 이런 것도 좀 했었는데 여기서 하시려고 지도를 처음에 넣으셨군요. 발표를 예. 이제 미국이 했었어요. 미국이 네. 했었는데 그 발표가 이제 뭐냐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화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미국의 태평양 방위 전략이 이렇습니다. 태평양 방위 전략이 어떠냐면 제1 도련선을 딱 정확하게 잡는 게 전략이에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하지 않게 여기를 싹 다 방어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제1 도련선으로 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내년 방위 전략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이 이걸 포기한다는 예상이 좀 강했습니다. 네. 엘브리치 콜비가 지금 미국 국방부 전쟁부 지금 차관인데 엘브리치 콜비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도련선으로 후퇴하자. 뭐하러 이 도련선 잡고 있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핵 무장해라. 한국 핵 가져라. 그리고 냅둬라. 그러면 알아서 한국이 방어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미국이 이제 이번에 내년도 방위 백서랑 전부 나온 내용을 보면 결국 제1 도련선을 커버하겠다는 얘기예요. 제1 도련선을 커버하겠다는 얘기. 이 도련선으로 이렇게 후퇴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 행동은 그러냐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본 섬들이 쫙 있어요. 일본은 여기다 원래 섬이 이제 없었어요. 원래 섬이 없었는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다 때려 부어가지고 그걸 섬으로 만들었어요. 일본이 그런 식으로 섬을 확장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를 이제 난세이 제도라고 하는데 일본의 이 난세이 제도를 중국에서 나가지 못하게 일본 영해로 싹 다 이걸 다 넣은 거죠.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고 자 보시면은 제1차 도련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오키나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난세이 제도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딱 걸려 있어요. 여기에 대만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한일령 관련 얘기인데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한일령 관련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의원들이 이제 중국 대사하고 만나가지고 중국 대사한테 야, 우리 뜻은 그렇진 않다. 다카이치가 말을 주워 담지 못하는데
우리 전체의 뜻은 그렇지 않다. 근데 중국이 말을 일단 주워 담아라. 그렇지 않으면 뒤에 방법은 없다. 네. 그렇고 나서 한번 또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 중국의 랴오닝이라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네. 중국 랴오닝 항공모함이 원래 중국은 항상 항공모함이 어떻게 가냐?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절대 못 넘어가요. 예. 미국이 이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랴오닝함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미 여기 뚫어버렸어요. 싸우자는 거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네. 여기 지나갈 때 네.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네. 여기 지나갈 때 바로 락온 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락온을 걸어놨어요. 락온 건다 뭐 그 상태에서 미사일만 쏘면 바로 그냥 격추해요. 그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2017년, 2018년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잘 안 믿더라고요. 이제 믿기 제가 어려워요. 제 3차 세계대전쯤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근데 중국 어제 이틀 전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전투기가 일로 내려와가지고 중국 전투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 갔습니다.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렇게 끈끈하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 같으세요? 제가 웬만하면요 큰 그림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라기보다 네. 사실 예, 전쟁에 대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제가 거죠. 예. 자꾸 이 전쟁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날 걸로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전쟁이 안 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중국이 지금 야오닝 항공모함이 여기를 돌파해서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냐면 일본 지금 난리 났어요. 예. 지금 방산주가 최근에 올라가는 게 단지 미국 베네수엘라 때문에 페루가 또 무기를 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큽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기 시작하면 이 나라들이 다 불편해요. 그리고 최근에 태국하고 결국 캄보디아하고 또 터졌어. 제가 태국 캄보디아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전쟁 났을 때 이거 봉합 안 된다. 또 터질 거다. 또 터졌잖아요. 지금 태국군이 캄보디아 1차 방어선 다 뚫고 들어갔어요. 지금 태국군 전면전이에요. 지금 태국 전면전인데 태국군이 우리나라를 좀 좋아하나 봐요. 태국 범죄단지만 골라가지고 다 폭격하더라고요. 태국 범죄단지 최근에 폭격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국이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어요. 제가. 근데 태국조차도 지금 태국 우리나라 무기를 또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캄보디아는 또 중국이 영향력이 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현재 하나씩 터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뚫고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쯤에 있는데 얘네가 언제 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결국 노리는 거는 이 도련선을 돌파하려면은 대만을 잡아야 돼요. 대만을 잡으면 이 도련선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나올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만을 잡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 랴오닝함의 위치를 중국이 이렇게 중국이 이거 자기들끼리 이제 보낸 거예요. 제가 이거 입수해가지고 중국 그 군부 거를 입수해가지고 중국 인민국 거 입수해가지고 제가 이거 공개하는 건데 12월 7일에 여기쯤 왔었고요. 여기쯤 왔었고 여러분들 지금 급히 자료를 보고 그럼 계십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초짜를 어떻게? 그리고 좀 보시면은 네. 지금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략을 할 때 과연 어디로 침략할 수 있느냐 제가 좀 봐봤어요. 근데 네. 이쪽은 제가 대만 오래 봤거든요. 대만을 총 2번 갔었고 제가 14박 15일 한번 제가 5박 6일 한번 가봤는데 제가 대만 한번 쭉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근데 대만 이쪽 서쪽 바다는요 수심이 얕아요. 이쪽이 수심 60m밖에 안 돼요. 못 지나갑니다. 근데 이쪽은 진짜 완전 태평양 절벽지대예요. 그냥 대만에서 이쪽에서 바다에서 한 걸음 딱 딛잖아요. 수심 1000m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데 이쪽은 심지어 근데 절벽지대입니다. 상륙이 안 돼요. 그럼 이쪽밖에 상륙을 못 하겠죠. 그럼 상륙할 수 있는 거는 타이중, 타오이안, 가오슝 요 세 군데로 딱 압축돼 있다. 중국이 사실 대만 치기도 사실 상륙하기도 쉽지는 않다. 타이중에 거의 몰빵돼 있고 중국 대만군이 그다음에 타오이안은 대만 수도 바로 옆이에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돼 있겠죠. 근데 가오슝 같은 경우는 일단 대만 남부 도시 중엔 최대 상업 도시인데 네. 최근에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블랙핑크, 그 다음에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의 쯔위가 대만 분이잖아요. 네.
주인님이 처음으로 대만 콘서트를 올해 했대요. 대만 사람인데 네. 자국에서 콘서트를 몇십 년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주인님이 그 대만 한 번 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그 주인님이 여기 딱 콘서트 울더라고. 내가 그 보면서 저 실황video 보다가 아니 펑펑 그래서 울었어. 미국이 근데- 스탠스가 뭐가 다른 줄을 여쭙는데 왜 근데 쯔위까지 어떡하냐? 나오냐고요. 네. 그러니까 대만이 요즘에 젊은 세대가 좀 우리 쪽을 좋아한다. 뭐 네, 그런 얘기까지 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 한일령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엔터가. 그러니까 해녀 이게 엔터로 엮여 있어요. 최근에 AAA 시상식 했거든요. 이 시상식을 가오슝에서 했어요. 또 가오슝에서 했는데 난리 났습니다. 진짜 저는 공항에서 도착할 때 대만 팬분들이 소리 지른 거에 귀 찢어진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충분히 대만이 조금만 이제 하면 방어는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부분들을 좀 엮어서 좀 보았을 때는 우리가 네. 한일령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지속적으로 보는 것 중에 단기간의 문화 엔터 쪽은 단기간에 효과는 안 나오겠지만 네. 저는 이쪽이 더 낫다 차라리. 그래서 저는 하이브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코르티스가 네. 이번에 상 받았어요. AA에서. 네. AAA 시상식에서 코르티스가 상 받았고 코르티스가 누군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모르죠. 모르지. N팀 아시나요? N팀? 몰라요. 몰라요? 네. 하이브에 밀고 있는 요즘 보이그룹인데 네. 코르티스가 요즘에 엄청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하이브가 다시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다.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한일령 관련주 중에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열받아가지고 포토레지스트 단 한 장도 중국에도 팔지 마라.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포토레지스트 관련 동지세미캠, 동지세미캠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관련인데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요 반도체 소부장은 제가 뭐라 했죠? 지금 당장 보지 말자. 네. 조금 기다리면 어차피 기회가 나온다. 좀 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 그 다음에 이쪽을 좀 위주로 보자. 엔터요. 네. 어제 근데 슈팅이 나왔는데 어제 윗꼬리 달고 지금 눌리고 있으니까 기회라는 말씀이시죠? 기회고요. 이거 이제 엄말 되면 실적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이 물론 SM은 저는 도대체 SM은 아티스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도대체 보수적으로 보신다. SM은 예. 하면 안 된다. 이게 관리가 안 돼요. 도무지 관리조차가 안 돼. 그리고 저도 전문가님이 좀 관리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JYP는 네. 자꾸 대표가 자기가 방송 나오려고 그래서 네. 좀 쉽지 않. JYP에서 이번에 글로벌 걸그룹 런칭하는 분들 티저 영상 나왔는데 네.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더걸스가 왜 미국에 실패했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약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브에 네. 좀 집중하자. 저희 네. 약간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일령 관련주는 관광, 카지노 이쪽으로 카지노. 좀 보시는데 롯데관광개발이 확실히 낫다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근데 지금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괜찮을까요? 조금 자, 기다려보고 1조 7천억인데요. 될까요? 롯데관광개발 시가총액 1조 7천억입니다. 근데 내년에 얼마 벌 걸로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내년에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턴어라운드 하는 거고요.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못해도 한 1,500억은 찍지 않을까. 1,500억 찍는다고 하면 롯데관광개발의 지금 현재 1조 7천억은 매우 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연봉으로 보니까 지금 197% 대단히 상승률이 높게 집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이 중국과 일본의 이런 계속해서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하이브 이쪽도 기대가 된다는 측면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부분 히든 참고하시고요. 정보 하나 있습니다. 히든 종목도 있어요? 네, 히든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네, 로봇 관련주. 히든 정보인데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게 네. 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봇입니다. 카봇. 자동차 로봇. 네. 카봇 정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이제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무조건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공정이 똑같아요. 네. 자율주행 AI 넣으면 그게 로봇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정말 핵심 종목 그리고 이미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버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은 아직 주가가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이 내용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팍스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